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최근 총칭을 포함한 중국의 스촨 지방에서 큰 가뭄이 들고 이에 따라서 전력난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스촨 지방은 가뭄이라는 것이 거의 나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스촨의 한가운데를 장강이 흐르고 있고 이 장강의 상류는 만년설 그리고 큰 호수들이 많은 티벳 지방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스촨의 북부와 남부에서도 여러 지류가 있어서 이 강물들이 흘러 들어오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스촨 지방은 큰 분지 모양입니다. 그 원형의 분지 모양이어서 위에서 보면 딱 우리나라에서 국구로서 쓰는 대접과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이 스촨 지방의 주변에 물줄기가 다 모이게 되어 있고 이 모여진 물줄기가 빠져나가는 곳에다가 삼엽댐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스촨 지방이 가뭄이 든다는 것은 정말로 보기 드문 일이죠. 그런데 8월에 들어서 중국의 이 스촨 지방부터 상하이 영역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장강 중류와 하류에 계속해서 가뭄이 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이 35도가 넘는 지역에 사는 중국 사람들이 지금 9억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장강 유역의 대부분 지방이 이상 고온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강으로 유입되고 있는 강수량이 지난 7월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나 감소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보름 동안 6.3mm밖에 비가 안 왔다고 합니다. 예년의 평균 강우량은 66mm라고 하고요. 그래서 중국의 기상당국은 8월 22일 현재 연속해서 10하루 동안 폭염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중국의 국립기상센터에 따르면 스촨에서 후젠에 이르기까지 62개의 기상관측소에서 모두 기록적인 기온을 관측할 수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산케이의 보도에 따르면 요즘이 장강에 가장 홍수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데 코로나가 발생했던 후베이성 우한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장강의 수위가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붙어있는 장시성의 경우는 이미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해서 138만 명의 주민이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도 하고요. 저는 수차례에 걸쳐서 중국의 수자원 그리고 수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중국의 물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중국의 인구가 세계 20%나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자원, 담수 자원은 세계의 6%에 불과하다는 이 불균형이 모든 수자원 문제의 근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게다가 중국의 그 많은 인구도 사실 황허와 장강 이 두 강 유역에 다 집중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에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중국 정부는 전국적으로 대규모 치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산샤댐 건설이라든지 남수북조 프로젝트라든지 또 최근에 개통된 바이허탄댐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에 전해지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런수안 부루 티엔수안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잘 추정하고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하늘의 계산을 따라갈 수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중국 정부가 그렇게 산샤댐 만들고 바이허탄댐 만들고 남수 북조 프로젝트를 했지만 그 기본적인 발상은 물이 풍부한 장강의 물을 물이 부족한 황허에 공급한다 이런 아이디어였죠. 그런데 정작 수량이 풍부했어야 될 장강의 강수량이 줄어들어서 가뭄이 온 겁니다. 그러니 풍부한 장강의 물을 황허에 갖다 대서 황허에 1만 톤짜리 선박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그려오던 중국 정부로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낭패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황허의 물이 많아지고 수심이 깊어지게 되면 황허의 유역에 있는 지난, 정종, 루오양, 윈청 그리고 란종 이런 도시들이 아주 큰 발전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계속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 식량 안보 이것에 대해서도 화북 지역의 부족한 농업 용수를 장강의 물을 갖다 댐으로써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죠. 그런 와중에 황허도 아닌 장강에 이렇게 심각한 가뭄이 든 것입니다. 이 스촨의 한가운데 있는 직한시 총칭은 인구가 3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력 공급을 풍부한 수자원을 이용한 수력 발전에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가뭄이 돼서
전력 생산이 대폭 줄어들게 되니까 전력 공급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쇼핑몰이나 상점 등에도 전력을 제한 공급하고 있고 백화점도 오후 4시에서 저녁 9시까지 5시간만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시내 도로의 신호등에도 전력이 중단돼서 교통까지도 영향을 입고 있다고 하죠.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도 이용할 수가 없고 수도도 안 올라오고 당연히 화장실이나 하수도도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죠. 또 이렇게 총칭 한 도시에만 전력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고 쓰촨성 전역에 전력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장강을 따라서 장시성, 저장성, 장수성 이런 주변 지역에까지 다 전력 공급에 영향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지방에서는 많은 지방이 전력 공급 제한에 들어갔고 이 주변 지역의 영향이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종친과 쓰촨에서 수력 발전을 통해서 얻어진 전력량의 상당 부분이 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성으로 공급이 되어 왔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쓰촨에서 수력 발전으로 만들었던 전기를 옆에 있는 성들이 좀 가져다가 사용을 했었는데 쓰촨의 수력 발전이 지금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니까 이들 성들도 사용할 전력이 부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중국인들이 지금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린 것 같습니다. 당장 매일매일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슈퍼에 가서 식자재를 사오면 냉동새우를 샀는데 집에 와 보니까 빨갛게 익어버렸다라든가 농가에서는 포도를 수확하려고 가보니까 건포도가 돼 있었다고 하든가 이런 일들이 중국의 SNS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쓰촨은 그 허거라고 해서 중국식 샤브샤브가 아주 유명한 곳이죠. 그런데 이 더위에 찜통에 불을 펴서 허거를 먹기가 어려워지니까 시원한 동굴을 찾아 들어가서 그 안에서 허거를 끓여 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60년 만에 찾아온 가뭄 그리고 이상 고온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이 모두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은 쓰촨 지역에 있는 산업체들이 가동을 중지한 일입니다. 도요타 자동차의 쓰촨 공장이 멈췄고요.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를 만드는 CATL의 총칭 공장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을 만드는 타이완의 폭스콘 공장도 멈췄죠. 이 총칭에는 현대자동차의 상용차 공장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마 정상적인 조업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홍콩 명보의 보도에 의하면 이 쓰촨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중간 제품이 제대로 공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하이 쪽에 있는 완성차들이 생산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CATL 같은 경우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배터리가 공급이 되지 않으니 테슬라, 상하이 자동차 등등의 전기자동차 공장들이 모두 조업 감축이나 조업 중단이 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렇지 않아도 비틀거리고 있는 중국 경제에 또 하나의 타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단순하게 산업 생산량이 감소됐다 해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총칭에서 상하이에 이르는 이 장강 유역은 중국 내 최대의 쌀 경작 지역이죠. 그런데 이렇게 극심한 가뭄이 드니 금년 중국의 쌀 농사는 망쳤습니다. 작년에는 화북 지역, 황허 유역의 정조 지방에 큰 홍수가 나서 밀 생산에 큰 영향을 받았죠. 이제 금년에는 쌀 생산에 큰 타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위기로 인해서 식량 가격이 마구 뛰고 있는 지금 이제 중국의 쌀 농사까지 큰 타격을 입었으니 세계적인 식량 가격은 더 악화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지금 중국 당국이 강력하게 집행하고 있는 식민,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 또한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어서 사람들의 고통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해남도라든가 티벳이라든가 이런 관광지역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현지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해당 지역을 빠져나오지 못해서 큰 고생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사람들은 대개 황창이院이라고 불리우는 임시병원 같은 곳에 수용이 되는데 이 장소가 대부분 임시로 건설하는 곳이 되다 보니 예를 들어 큰 강당이나 체육관 같은 데 침대를 놓고 그곳에 격리되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지만 운동장 같은데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 격리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35도에서 40도를 넘는 그런 이상 고온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컨테이너 박스 안에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지경이겠습니까? 정말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국 당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요? 사실 뾰족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저보고 해결하라 해도 뾰족한 방법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일종의 천재지변이겠죠. 그리고 제가 3년 전에 장강에 홍수가 났을 때, 산샤댐이 무너진다 만다 할 때 제가 몇 개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미 지역의 한 연구기관에서 일하고 계시는 과학자 한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학계에서는 펜들럼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펜들럼이 시계추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자연이라는 것은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한 번 큰 장마가 되면 그 다음에는 큰 가뭄이 찾아오고 한 번 이상 한파가 오면 그 다음에 이상 고온이 찾아오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중국에 큰 홍수가 들었기 때문에 이거 1, 2년 후에는 큰 가뭄이 찾아올 수 있다. 그것이 우려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저는 사실 잘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나 보다 정도로 넘어갔었는데요. 이제 3년 후가 된 금년에 이렇게 큰 가뭄이 찾아오는 걸 보니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가슴에 집히는 일이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중국 수리부의 부부장 리고잉이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금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중국의 북부와 남부에 큰 홍수가 올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중부 지역에는 큰 가뭄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발표는 저의 주목을 끌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보도 내용은 아무런 해설도 설명도 없이 아주 짧게 사실관계만 기술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중국의 보도 내용 중에 이렇게 설명이 안 붙고 짤막하게 보도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짧은 기사는 해설을 붙이기가 어려운 또는 미묘한 또는 민감한 그런 내용인 경우가 많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중요성이 있는 보도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번 더위, 이번 가뭄, 이번 전력난은 어쩌면 중국 정부는 금년 초에 적어도 3월에 이미 예상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오는 것을 안다 해도 딱히 대처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